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이재명 선대위가 소위 용광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영입을 시작으로 탄핵 찬성파 김상욱 국힘의원과 유승민까지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 유승민계라고 알려진 한나라당 출신 권오울 전 의원은 경북에서 이재명 지지선을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 더 파격적인 보수 인사들이 영입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 장성철은 민주당 쪽에서 정치해야 하지 않냐라는 연락이 와서 안 한다고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찌라시에는 남경필이 이재명 지지선을 곧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이재명의 용광로의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고립시켜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것이고 압도적인 승리의 동력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난 김현종하고 G7, APEC, UN 의장국으로 세계로 뻗어 나갈 테니까 홀대니 뭐니 국내에서 발목 잡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재명의 과제 중심적 사고관이 이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되면 내란 완전 종식에 소홀해지는 게 아니냐며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중동의 보도가 매우 흥미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주요 일간지의 일면입니다. 조선일보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와, 웅장합니다.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매경도 한경도 이재명의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사진을 크게 내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랬습니다. 통합경제 행보 이재명, 선고용 아닌 진심이길. 그리고 막줄은 이거죠. 이 후보는 앞으로 성장, 실용, 통합을 앞세우고 이념과 포퓰리즘을 멀리하길 바란다. 만약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약속을 퇴임 때까지 지켰으면 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재명의 당선을 가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도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통합의 리더로 거듭나길. 자,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재명의 일대기를 다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는 이재명의 지인들 또는 관계자 20명을 만나서 인터뷰한 아주 정성스러운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 기사 제목은 과거 검사 15를 했던 이재명의 말을 당시 검찰 관계자가 전한 겁니다. 부정하게 살아오거나 남의 돈을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은 그 마음을 쉽게 못 고친다. 벌을 받을 땐 벌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강직한 면모를 드러내면서 기사는 소년공 시절부터 짚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라도 됐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이미 대통령은 됐고 우리 대통령님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잘 뽑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기사로 이재명의 인간적인 면모, 삶의 스토리를 쫙 보여주고 무엇보다 이 기사는 이재명을 악마화했던 게 나의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깊었구나. 그래서 형수의 욕설에 미러링을 한 것이구나. 한마디로 이재명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동아일보가 대단한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경북 안동 깡촌에서 태어난 이재명, 아버지는 마을 사람과 화투 노름을 하다가 밭을 날리고 집을 나가 3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이재명의 뒷집에서 살면서 초등학교 후배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지만 이재명은 유달리 씩씩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의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동무들과 사귐이 좋고 매사에 의욕이 있으나 덤비는 성질이 있음이라고 적혀져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따기를 27대나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했던 A씨는 정의로운 면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서인지 좀 거칠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성남의 월세집으로 이사한 이재명은 6년간 목걸이 공장, 고무 부품 공장, 냉장고 공장 등을 전전했다. 그의 어머니는 상대원 시장 화장실 입구에서 소변 10원, 대변 20원의 이용료를 받고 청소를 했다. 아버지는 자식 공부보다 번듯한 집안채 마련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다. 자, 이 기사에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재명은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거죠. 자, 소년공 선배들은 브라보콘 내기로 신참들에게 권투 경기를 시켰다. 여기에 이재명은 블로그를 통해서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일당 600원을 받던 시절로 브라보콘이 100원가량 했는데 주로 많이 맞고 지고 그래서 돈을 뜯겼다. 여기에 소년공 출신 B씨는 이재명에 대해서
키는 조그맣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 들어와 4살 많은 형들과 친구를 먹다가 들켜서 맞기도 했다. 독종이라 그렇게 맞아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서 더 맞았다. 이재명은 맞지 않고 돈도 뜯기지 않고 점심시간 자유롭게 공장 밖을 다닐 수 있는 고졸 출신의 그 대리처럼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고입 검정고시를 합격했다. 그리고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지만 아버지는 학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한밤중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깟 공부 따위 해서 뭐해? 잠 좀 자다 잠 좀! 이라고 고함을 치는 아버지였다. 프레스기에 눌린 손목 통증은 심해졌지만 수술도 받지 못했다. 이재명은 이때 후유증으로 왼팔이 굽었고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었다.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락에 연탄불을 피우고 수면제 20알을 먹었지만 연탄불은 꺼져 있었고 멀쩡하게 눈을 뜨고 일어났다.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수면제 대신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 자, 이 대목에서 중앙일보가 보다 자세히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수면제 주세요. 수면제는 뭐 하려고?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어디 다른 데 아픈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간 주세요. 소년은 막무가내였다. 약사는 어쩔 수 없이 카운터 뒤로 사라지고 이윽고 알약을 몇 알 가지고 왔다. 자, 여기 그런데 필요할 때 한 알씩만 먹어야 한다? 네. 약봉지를 꽉 쥔 소년의 표정이 잠옷 비장했다. 그러고는 연탄 가게를 찾아 나섰다. 불붙은 연탄 한 장을 산 소년은 집에 이르러 다락방에 올랐다. 며칠 전 첫 시도는 실패한 터였다. 소년은 수면제 양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다. 연탄을 방 한편에 두고 유서를 썼다. 잠시 일 나간 어머니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호강시켜드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찰나에 아래층 방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다락문을 닫았다. 그 시절 소년의 일기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소년은 유서에도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그러곤 한 웅큼의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이제 다 끝이다. 소년은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뜨기를 여러 차례 반복할 즈음에 누군가 다락문을 세게 열어 젖혔다. 재명이 처남, 여기서 뭐해? 소년의 이름은 이재명이었다. 그날 오후 이재명은 원래 지난해까지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 재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면접 안 가고 뭐하고 있어? 이재명의 매형은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했다. 그는 바닥에 놓인 약봉지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연탄불 연기를 애써 못 본 채하며 연신 질문을 던졌다. 얼굴이 벌개진 이재명은 벌떡 일어났다. 그러곤 눈물을 흘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매형이 그 뒤를 쫓았다. 이재명은 의아했다. 왜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지? 약사들이 스스로에 대한 사리가 가득해 보였던 그 소년에게 수면제를 파는 척하면서 사실은 소화제를 건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다.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새벽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리어카를 끌고 상대원 시장 쓰레기를 치우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교복 입은 여학생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만 같아서 참담했다. 이재명에겐 교복이 없었다. 학교 대신 공장에 나갔기 때문이다. 야, 재밌습니다. 완전히 무슨 전적 작가 시점으로 기사를 씁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블로그 글을 가져와서 정치인 이재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투지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 정도면 영웅 서사를 만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다시 동아일보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은 대입을 준비했고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고 2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중앙대 법대에 합격했다. 당시 20만 원은 공장에서 받던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여기에 어머니는 재명아, 내는 인제 죽어도 한이 없대. 이 후보가 20대일 때부터 알고 지냈던 효림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어머니 이야기할 때 보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고생한 게 부끄럽기도 하고 가난한 시절에 고생한 걸 숨기고 싶고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도 이 후보는 그렇지 않았다. 이재명은 1986년 24살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아버지는 그해 3월 위암 재발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고 합격 사실을 전하자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며칠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떴고 공부를 지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와도 화해하게 됐다.
이후 사법연수원 생활이 나옵니다. 이재명은 운동권 모임에서 활동했다. 그 모임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이재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명을 받아 인권 변호사의 길을 마음속에 굳혔다.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는 이렇게 말했다. 소년공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안 했지만 당시에도 부자나 기득권에 있는 사람에 대한 꽤 깊은 적개심이 있었다.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다 보니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 이 후보는 딱 사람을 조지는 스타일이었다. 원래 검찰에 가고 싶어 했지만 아무래도 기수 모임 활동한 게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도 이재명 당선을 가정하고 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아예 특집으로 이재명의 뿌리까지 조명하면서 영웅서사를 만들어주며 그 대세론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역시 소설을 잘 씁니다.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해줘. 이렇게 조중동도 태세 전환하면서 이재명 시대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 10단이 기본 뉴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